시작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파워 FC 사용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자, 본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12월 연말 소득공제 관련해서 5월달은 이제 지나갔죠. 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은 지나갔고 12월 연말 소득공제 관련해서 세금 부분을 좀 건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 세금, 보험과 개인 세금, 그리고 법인과 보험 세금 어떻게 하면 뭐 절세를 할 수 있는가? 절세 부분만 건드리면 약간 사기성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세법에 대해서 기본은 알아가자는 취지에서 앞으로 계속될 교육입니다. 자, 세법과 관련되는 교육이고 교육과 관련되는 문의사항은 파워FC 이메일이나 010-4850-4416 양주영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으니까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통화가 가능할 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 오늘은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요. 그 중에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과 세액공제. 이 정도를 제목으로 놓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료 요의 12%가 세액공제됩니다. 이건 근로소득자 얘기죠. 근로소득자. 자, 근로소득자는 보장성 보험의 12%가 세액공제된다. 자, 그런데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00만 원. 연간 한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를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1년에 한도 보장성 보험료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곱하기 12% 하면 0.12를 곱하면 되겠죠. 이게 12%니까 12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12만 원이 세액 공제된다.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12만 원을 1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면 12만 원을 덜 내도 된다. 세액 공제가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12만 원에서 우리나라는 결정세액 12만 원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 플러스에서 10%가 지방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12%에 10%면 12%에 10%면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13.2%가 공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100만 원 한도로 12%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는 얘기는 지방세 10%까지 합치면 13만 2천 원, 2천 원 한도까지 2천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하고 비슷한 보험이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있어요. 장애인 전용 보험,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야겠네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아까 일반인은 12%,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던데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장애인 보장성 전용 보험은 비장애인의 경우에 12%였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15%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럼 100만 원에 15%면 15만 원. 그렇죠? 여기 플러스 지방세 10%니까 1.5만 원.
총 16만 5천 원까지 공제가 되겠죠. 자, 대략 요게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근로자의 경우에 12%까지, 지방세를 포함하면 13.2%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 1년에 100만 원 한도로. 100만 원 한도로. 보이시죠?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15%까지 공제를 해준다. 100만 원 한도에서. 그래서 15만 원 플러스 지방세 15,000원까지 포함하면 16만 5천 원까지 공제가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물음표를 하나 찍어봐야 됩니다. 물음표. 자, 첫 번째 물음표. 1번. 보장성 보험이란 뭘까요, 그러면? 보장성 보험.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을 하는 입장 또는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보장성 보험이란 무엇인가 보장을 해주는 거겠죠? 보장을 해주는 거. 해주는 보험. 보장이 안 되는 보험이 어딨어?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보장성 보험이란 세법에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만기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 환급금이죠.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도 돼요. 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하고 보험료 납입 영수증 보험 계약 증권이죠. 증권이나 뭐 이것저것 증명서에 보험료 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만기 환급금이 내가 낸 돈보다 작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일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습니다만은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거나 또는 뭐 돈을 찾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냈던 보험료보다 원금 이상의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요거는 보장성 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저축성 보험으로 되는 거겠죠. 연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요 정도의 얘기죠. 이 보장성 보험에는 자동차 보험도 포함이 되고 일반 화재 보험도 포함이 되고 여행자 보험도 포함이 되고 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첫 번째 물음표를 한번 찍어봤고요.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냐? 만기 해지 시점, 그러니까 돈을 찾는 시점에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이 돌려받으면 보장성 보험이 아니다. 일반 실비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손해보험 상품은 대부분 다 보장성 보험이 되겠죠. 왜냐하면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뭐 보장이 어, 만기 환급금이 10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음, 이 경우에 뭐냐면 이 보장성 보험과 세액공제 내용이 본인 및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주피, 종피를 포함합니다. 인 보험료. 아이, 그래. 자, 본인 및 기본공제, 본인과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주피이거나 종피인 보험의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기본공제. 자, 뭐 나만 되는 거냐, 가족도 다 되는 거냐. 뭐 나와 가족이 다 되는데 그 가족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포함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은
자,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야 해요.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 기본 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여기서 물음표가 두 번째가 나오죠. 자, 그럼 기본 공제가 뭐냐? 자, 기본 공제는 본인 배우자 위에 조건하고 같습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걸 기본 공제라고 말해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한 명이 각각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을 기본 공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 공제를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기본 공제 요건이 어떤 게 있냐면 연간 소득, 연간 소득, 월 소득 아니에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자, 알바를 하건 뭘 하건 연간 소득이 신고된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기본 공제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기본 공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냐면 외부에서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으로 나눠 쓴다는 얘기거든요. 나눠 쓴다. 누가? 수입이 없는 사람과 나눠 쓴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인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하는 거죠. 이 150만 원의 개념은 연간 생활비예요. 연간 생활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100만 원 이상을 누군가가 벌면 기본 공제 이 150만 원을 공제해 주지 않는 거죠. 자, 1년에 연간 소득이 150만 원 갖고 살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100만 원 이상 벌면 공제도 안 되고. 어찌됐건 뭐 세제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이렇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그러면 본인 및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일 때 죄송합니다. 본인 및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것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해 준다. 자, 이거 이해되셨나요? 간단하죠. 장애인 보험은 그러면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100만 원 한도에서 15%까지 해주고 일반인 비장애인은 100만 원 한도에서 12%까지 플러스 1.5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장애인 보험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에 아까 보장성 보험과 같죠. 납입 보험료가 납입 보험료가 만기 환급금보다 작을 때 만기 환급금보다 작을 때가 아니죠. 만기 시에 납입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돈이 작은 것을 아까 보장성 보험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 자, 뭐 대략 살펴보면 그래서 근로자의 경우에 100만 원 한도로 100만 원까지 100만 원에 12% 플러스 1.2%까지 세액 공제해 준다. 본인과 기본 공제가 되는 가족에 한해서. 근데 기본 공제는 연간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사람이어야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장애인 전용 보험은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5% 플러스 1.5%까지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뭐 큰 골자죠. 이제 지금부터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근로자가 가입한다 그랬죠? 그죠? 근로자가 가입하기 때문에 근속기간, 근로기간 중 납부된 보험료에 한해서 보험료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지 않는 기간,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지출된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되겠죠. 자, 참고하시고 태아. 태아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공제에서 빠집니다. 뭐 태아보험이 대표적이겠죠. 태아보험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맞벌이. 자, 맞벌이의 경우에는 각각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돈을 버는 경우를 맞벌이라고 합니다. 형제끼리 돈 버는 건 맞벌이라고 하지 않죠. 자매끼리 돈 버는 것도 맞벌이라고 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 둘 다 돈을 버는 경우 맞벌이라고 하는데 부부 보험료는 이럴 경우에 각각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돼요.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하고 피보험자도 본인이어야 해요. 피보험자도 본인이어야만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일 때 이때는 안 돼요. 공제가 안 됩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다음 내용은 그러면 맞벌이의 경우에 한 명이 계약자예요. 한 명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뭐 와이프랑 남편이 두 명 다 가입할 때가 있죠. 배우자 1, 배우자 2. 이게 두 명이 다 그 가입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료가 그 맞벌이 보험료 중에 이 한 명 계약한 사람이 나중에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장성 보험료의 연간 공제 한도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죠. 보장성 보험료의 연간 공제 한도가 100만 원인데 요즘에 차 많죠? 차 많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연간 공제 한도가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 중에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이거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작죠? 인당 100만 원씩 아니에요. 가족 전체 합쳐서 본인과 그 기본 공제가 가능한 배우자 그리고 부양 가족의 보험료까지 다 합쳐서 연간 1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하고 여기에 12%, 여기에 15%를 공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게 100만 원이 넘어버리면 다른 보험료 영수증은 뭐 제출할 필요도 없고 챙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및 공제 대상은 본인과 기본 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일을 하지 말란 얘기인가? 기본 공제라는 것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 혼자 벌어서 얘네 거를 싹 다 대줄 때 100만 원 한도로 12만 원 세금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자동차 보험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으면 뭐 인당도 아니고 뭐 차가 본인 게 하나 있고 부양 가족 게 하나가 있거나 또는 본인 거 하나 배우자 하나 이렇게 있으면 더 보장성 보험엔 공제 받을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뭐 공제가 되고 이게 세금을 절세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첫 번째 강의 보장성 보험과 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 봤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일반인은 12%, 비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플러스 1.2는 지방세라 그랬죠. 장애인은 15%, 플러스 1.5% 지방세. 자, 12%, 15% 연간 한도 100만 원. 이 100만 원은 가족을 포함한다. 가족의 보장성 보험을 포함한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